중년, 그 인생의 후반기를 위해 준비해야 할 5가지. 이야기 마을을 찾아주신 여러분, 이 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40대를 지나 50대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 상태인가? 내가 혹시라도 놓치고 있던 것은 무엇인가? 지금 현재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일에 급급하다 보면 어느새 정년은 다가오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노후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노후를 맞이할 것인가?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60세의 정년을 맞이한다면 적어도 이 30년은 노후를 살게 되는데 그때 아무런 계획 없이 맞이하는 것보다 지금 40대 후반일 때, 50대일 때 차분하게 자신을 되돌아보며 계획을 짜놓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요? 이 영상에서는 5개의 분야로 나누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은 우리의 컨트롤이 가능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50대는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건강을 다시 관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50대 이후의 건강관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정말 과하게 많이 먹지만 그 칼로리를 다 소모할 만큼의 운동은 하지 못합니다. 젊을 때에는 기초대사량이 많아 운동하지 않아도 체중관리, 체력관리가 잘 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뱃살을 비롯한 체중의 증가는 당연합니다. 그런 이유로 운동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일주일에 5번,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 같은 간단한 운동이 심혈관, 건강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55세 남성이 매일 아침 공원을 걷기 시작한 후 1년 만에 혈압약을 끊게 되고 체중을 8kg 감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 그런 운동마저도 할 시간이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 중간중간에 짧게 할 수 있는 운동들도 많이 있으니 효율적으로 자신의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균형 잡힌 식단이 있어야 합니다. 40대까지는 끼니를 대충 해결하던 어떤 주부가 50대에 들어 과일과 견과류, 생선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면서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 혈당을 되찾은 경우도 있을 정도로 식단은 중요합니다. 아침마다 아보카도 토스트를 먹고 점심엔 삶은 계란과 샐러드를 곁들이는 식으로 말이죠.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미루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노령에 접어들기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직은 괜찮을 거라는 의식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50대까지는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식단을 바꿔 채소, 과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단으로 바꾸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노화를 늦추어야 합니다. 식단의 변화는 운동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모든 질환은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입니다. 50대 초반에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대장암을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다. 치료를 통해 완치되었지만 만약 검진을 하지 않았다면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을 겁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건강은 꾸준히 관리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자산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재정적 독립과 안정성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탈러는 사람들이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미래의 위험에 취약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재정적 안정은 평화로운 은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수입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0대 초반의 한 직장인이 월급의 10%를 정기적으로 저축하고 나머지 5%를 안정적인 펀드에 투자해 은퇴 후 월 생활비의 7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48세 때까지 명품 소비에 익숙했던 한 교사가 50대에 접어들면서 소비 습관을 바꾸어 외식 대신 가정식을,
대중교통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며 1년 만에 50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소비 패턴의 변화와 운동을 병행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0대는 재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시기입니다. 자녀 교육비, 은퇴 자금 등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재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중소기업 임원이 은퇴를 앞두고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금, 보험,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한 후 예상했던 것보다 2배 더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재정적 안정은 은퇴 후에도 존엄성과 독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라는 키워드입니다. 하버드의 성인발달 연구는 80년 넘게 이어져 온 연구로 인간의 행복과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관계라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자녀, 배우자, 부모와 같은 가족이라는 집단입니다. 함께 살던, 따로 살던, 같이 시간을 보내도록 하십시오. 서로에게 따뜻한 관계는 그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드라마에서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을 주제로 다루고 그런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가족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바쁜 직장 생활을 했던 한 50대 아버지가 매주 주말 자녀들과 등산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자녀와의 유대감이 강해지고 스스로도 건강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해보세요. 직장에서의 역할이 줄어드는 만큼 새로운 커뮤니티와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무기력했던 어떤 분이 지역 동호회 같은 곳, 예를 들면 독서 모임, 자전거 클럽이 좋은 예일 것입니다. 그런 동호회에 가입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네트워크는 인생 후반의 고독감을 줄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관계를 개선하려면 감사의 표현과 용서를 실천하세요. 좋은 관계는 외로움을 예방하고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0대가 될 때까지 부모님과 불편한 갈등 속에 있던 어떤 직장인은 직접 펜을 들어 편지를 보냄으로써 부모님께 대한 감사를 다시 표현하면서 그 갈등을 해소한 예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인생 후반부의 가장 커다란 심리적 버팀목이 됩니다. 네 번째로 권하는 것은 새로운 배움과 도전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인 캐럴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0대는 특히 새로운 지적 자극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배움과 도전은 우리의 뇌를 젊게 유지해줍니다. 예를 몇 가지 들자면 먼저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 외국어 등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어떤 주부는 50대에 자녀의 도움으로 배우기 시작한 포토샵과 블로그 운영법으로 인해 이후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월 100만 원 이상의 부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취미와 열정을 찾아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와 같은 자신의 적성과 맞는 특기를 갖추는 것도 좋습니다. 한 은퇴 교사가 53세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해 2년 후에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연주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는 과정이 삶의 큰 즐거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여행을 통하여 새로운 환경을 탐험하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유튜브나 다른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부부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매년 새로운 나라를 여행하며 각 문화의 요리를 배우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배움과 도전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50대는 나이와 관계없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재정립하라고 권합니다. 세계적인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오래 산다고 강조합니다. 50대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정리할 때입니다.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세요. 지역사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건 역시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한 기업인이 은퇴 후 지역 아동센터에 매주 시간을 할애하며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면 이 활동이 그에게 얼마나 큰 보람과 만족을 줄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한 그에 맞추어 내적 영성을 키우는 일도 도전해봄직합니다.
종교적 신앙이 아니더라도 명상이나 철학적 성찰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은 스스로에게 삶의 내밀한 부분을 커다랗게 채워줄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과정은 50대 이후의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건강, 재정, 관계, 배움, 그리고 삶의 의미라는 5가지를 구체적인 사례들을 곁들여 말씀드렸습니다. 50대를 맞아 이 5가지를 잘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는 더 건강하고 풍요로우며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